네, 안녕하십니까. 섹션 3 고려 및 조선시대를 오늘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 및 조선시대 당시도 이제 고려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이후에 통일신라가 약화되면서 후백제 시대가 왔고요. 호족 출신의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호족 중심의 귀족 사회에서 계층 문화가 발달하게 됐습니다. 계층 문화가 발달했다. 자, 이러면서 귀족과 서민이 나눠지면서 이 뒤에서 배우겠지만 귀족이 즐기는 뭐 유의, 서민이 즐기는 유의 뭐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니까요. 이따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교육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사회와 교육 특징. 자, 정치적으로는 유교, 종교적으로는 불교 중심의 사회였다. 자, 국가적 차원에서 정치 이념이 유교의 사상을 받아들였고요. 국가적으로. 자, 개인적으로는 불교의 사상을 받아들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계적인 교육기관이 설립이 되었고 과거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에는 묵과제도가 없었습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묵과제도가 없었다. 자, 그럼 무과는 어떻게 됐냐? 무과는 세습을 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도덕적 합리주의에 입각한 중앙집권적 귀족 정치의 실현. 자, 여기 우리 시대적 배경에서 공부했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교육기관 보시겠습니다. 먼저 관학입니다. 관학. 자, 국자감 중요합니다. 문무관 8품 이상의 귀족 자제를 위한 고려시대 최고의 종합교육기관 7제라는 교육과정이 존재했습니다. 자, 1에서 6제는 자, 유교 얘기했었죠. 유학에 관련된 것이었고요. 자, 7제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하니까. 강예제 이거는 무학에 관련된 거였습니다. 무학 관련. 자, 향교 유학의 전파와 지방민의 교화를 목적으로 지방에 설치된 관리학교이다. 자, 학당, 서민을 위한 순수 유학기관으로 지방의 향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이었다. 자, 이것이 나중에는 5부학당, 4부학당 이렇게 됩니다. 자, 사학 12도 인격 완성과 과거 준비의 목적으로 최충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이다. 서당, 향촌의 부락에 설치된 초보적인 교육을 가르치는 민간 교육기관이다. 자, 여기서는 국자감만 중요하게 알고 계시고요. 나머지는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무예체육, 국학의 체육. 국자감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강예제는 설치된 7제의 하나로 무학을 교육하는 분과이며 무학으로 장수를 육성했습니다. 자, 향학의 체육. 향학에서 궁사와 음악을 즐겼습니다. 자, 중요하죠. 향학에서 궁사, 활, 체육사에서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 무신정권과 무예의 발달 보시겠습니다. 자, 무신들의 사병이 무술을 연마하여 무예가 발달이 되었다. 자, 무신들의 사병이 이제 체계적으로 무술을 연마하면서 무예가 발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에 또 문신들도 무예 수련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무인 정신은 충효의에 기반했다. 자, 우리가 무신 정권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에서 몇 번 나왔던 걸로 확인이 되고요. 자, 무신 정권은 무신 정변으로 인한 무신이 집권을 한 것입니다. 집권. 자, 이 배경에는 이소응이라는 대장군이 있었고요.
무신이죠, 무신. 한뇌라는 문신이 있었습니다, 문신. 자, 여기서는 수바퀴가 나옵니다. 우리 수바퀴. 수박, 앞에서도 배웠죠, 수박. 자, 이 이소웅에게 이 늙은 이소웅이 이제 젊은 무신과 왕과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이 오병수바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격투를 하게 된 거죠, 한마디로. 근데 이제 나이가 많은 이소웅 대장군이 이 젊은 무신에게 지니까 나이가 어린 이 한뇌라는 문신이 이소웅 대장군의 뺨을 때리면서 이 무신정변에 불씨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이때 당시는 승, 숭, 문, 천, 무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제 글을 숭배하고 무력은 천시한다라는, 그래서 이제 무신들이 좀 천대를 받는 사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신들의 불만이 많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무신 정변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된 것을 무신 정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오병 수바퀴가 나오고요. 무신 정변이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뭐 구체적인 것보다는 이런 이소웅이라던가 뭐 정중부 뭐 이런 인물의 얘기가 나온다면 무신 정변에 관한 얘기니까 참고하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무예체육. 자, 수박, 방금 오병 수바퀴 혹은 수바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손과 발을 이용한 격투기로 치기, 주먹 쥐리기 등의 기술을 포함했다. 무인들에게 적극 권장이 되었고 명종 때 수박을 겨루어 승자에게 벼슬을 주어 출세를 위한 방법으로도 활용이 되었다. 자, 인재 선발을 위한 기준이 되었으며 무신반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이다. 자, 무신정변 설명드렸습니다. 자, 궁술. 신라시대 궁술에 의해 인재를 뽑던 전통이 전승이 되었다. 관직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활쏘기 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문물을 겸비한 인재 양성과도 관련이 있었다. 자, 마술. 말을 타고 여러 가지 자세나 기회를 보여주는 것. 군자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 예, 군자의 중요한 덕목, 군자의 육예. 이것도 뒤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서민사회의 민속 스포츠와 오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씨름, 각저, 강력 상박. 자, 중해왕 때 전국적으로 성행했으며 공민왕 때 씨름꾼에게 벼슬을 주기도 했다. 자, 주천, 그네뛰기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복되는 설명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석전 마찬가지로 두 편으로 나뉘어 서로 돌팔매질을 하여 승부를 겨루던 놀이. 자, 이것도 기출문제에 많이 나왔어요. 자, 연날리기, 풍년.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놀이로 지연 또는 풍년이라고 함. 자, 여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또 축구, 공을 차는 놀이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귀족사회의 민족 스포츠와 오락입니다. 격구, 페르시아 편로 경기에서 유래한 마상 스포츠, 군사훈련의 수단이자 기창, 기검, 기사를 능숙하게 하기 위한 용도이고요. 귀족들의 오락 및 여가 활동으로 부유한 귀족의 사치성 활동. 방응, 매를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사냥하는 수렵 활동에 및 무예 훈련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신라에서 1세기경 시작되어 고려시대 후기에 크게 번창했고요. 왕이나 귀족들의 유의자 스포츠로 즐긴. 자, 이것도 계속 나옵니다. 방응, 매를 잡았다가 놓아주면서 사냥하는 수렵 활동 및 무예 훈련의 성격. 자, 투, 화살 같은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항아리의 안에 던져 넣는 게임이고요. 왕실과 귀족 사이에 매우 성행했다. 자, 앞서 설명했었을 때 우리가 계층 문화가 발달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귀족과 서민이 나뉘어졌다. 귀족과 서민의 유의나 놀이가 나누어졌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걸 쉽게 보면은 귀족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이 많아야겠죠. 돈이 많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동물 혹은 고가의 재료가 필요한 놀이들을 많이 했을 것이고요. 서민은 돈이 들지 않는다거나 이런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즐길 수 있는
놀이들을 행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조금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 체육 넘어가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체육, 조선시대의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시대적 배경. 조선시대는 성리학과 유교를 수용했고요. 강력한 왕권 위주였습니다. 성리학과 유교가 수용이 되면서 불교를 배척했습니다. 불교 배척. 자,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도 승문, 천무 사상이 있었고요. 또 이에 반해 이 대립되는 사상으로 문무, 겸전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대립을 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승문천무는 글을 숭배하고 무력을 천시하고, 자, 문무, 겸전은 문과 무를 겸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글도 잘 쓰고 이제 어떤 무력이라기보다는, 다시 하겠습니다. 문무 겸전은 문과 무를 겸비해야 된다라는 사상입니다. 자,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선시대의 교육 보시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교육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관학과 개인이 운영하는 사학, 그리고 과거제도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조선시대의 과거제도에는 묵과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묵과제도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관학, 성균관, 교육 목표 중 덕의 함양을 위해 활쏘기를 실시. 자, 중요하겠죠.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 자, 이거는 왕이 실시한 것입니다. 성균관 6일각에서 대사례를 거행. 왕과 함께 활을 쏘면서 예를 갖춘다라는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사례에서 사용된 공은 예궁 또는 각궁. 자, 사학, 서울의 네 곳에 세운 교육기관으로 인재를 기르기 위해 설립된 기관. 향교, 지방에서 유학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 자, 여기는 성균관에서 대사례를 했고요. 향교에서는 향사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을 쏘면서 예를 갖춘다. 향교, 향사례. 자, 여기서 우리 조선시대에서 중요한 개념 플러스를 보시겠습니다. 기술교육기관, 잡박교육 뭐 이런 거는 괜찮고요. 우리 체육사에서 중요한 거는 무예교육, 훈련원과 사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원, 다음에 사정. 자, 이것은 무학에 관련된 것이다. 무학 혹은 무예교육. 자, 훈련원은 무인양성기관이었습니다. 무인양성기관. 사정은 무사양성기관. 또 무사양성기관이라기보다는 이제 무사들이 묵과제도를 준비하는 곳이었다. 예, 이 사정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사정에는 관설 사정이 있었고 민간 사정이 존재했습니다. 자, 이 사정에서는 습사를 장려했습니다. 습사 장려. 화를 배우는 것. 자, 훈련원은 묵과 시험을 주관했고요. 별표. 자, 무예 훈련 및 병서 습득을 관장했습니다. 자, 이걸 중요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학 보시겠습니다. 사학. 서원, 고등교육기관으로 학통에 따라 학문을 연마, 과거 준비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서당, 천자문, 사서오경의 강독, 문장 공부인 제술, 실용적인 글쓰기 등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과거제도, 문관, 무관, 잡과를 채용하는 시험, 과거제도를 통해 탁월한 무인을 선발, 고등무관 시험. 이거는 자, 묵과제도겠죠. 묵과제도. 자, 묵과제도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묵과제도는 초시, 복시, 전시의 세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초시에는 190명, 복시
28명 전시 28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 자, 기출문제에서는 뭐 문과에서는 뭐 인원 제한이 없었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초시복시 전시는 정규 시험입니다. 정규 시험. 자, 그럼 비정규 시험은 없었냐? 비정규 시험도 있었습니다. 비정규 시험 존재 진광시, 별시, 뭐 정시, 알성시 등으로 불렸습니다. 자, 시험에는 뭐 공술 이런 무예, 공술, 기창, 격구, 조총 등을 했고요. 병법서, 경서, 병서 등의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 문과제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조선시대의 무예서적 보시겠습니다. 자, 고병서예제, 병서에 대한 연구서적. 자, 무예제보 1598년 한교가 편찬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무예서로서 6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곤봉 뭐 등 이것들 6기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예신보 1759년 사도세자가 모든 정사를 대대하던 중 계면연에 명하여 12가지 계를 넣어 편찬한 무예서이다. 자, 무예도보 통지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1790년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근간으로 새로운 훈련 종목을 더한 후 간행한 무예훈련 교범입니다. 이거는 총 24기로 수록이 되어 있고요. 종합 무예서이다. 그래서 자, 정조가, 박제가, 이덕무, 백동수 등에게 명령을 해서 만든 것이 바로 무예도보 통지이다. 자, 조선시대의 체육 보시겠습니다. 궁술 계속 나옵니다. 교육적 궁술, 육예의 하나로 활쏘기를 통한 인간 형성을 지향하는 유교적 교육의 한 방식으로 인식. 스포츠 성격의 궁술, 무술로서 발달하여 스포츠로 변화하였으며 전쟁 기술이 아닌 일종의 게임으로 승부했다. 편사, 이것이 이제 게임이죠. 5인 이상 편을 구성하여 각 선수가 맞힌 화살의 총수로 승부를 겨루는 궁술대회. 이거는 이제 사정에서 많이 실시가 되었다. 앞에서 사정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육예의 하나이다. 아까 설명을 뒤에서 드린다고 했습니다. 군자의 육예. 교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옆에 키포인트, 핵심 포인트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악, 사, 어, 서, 수. 자, 예는 뭐 예의라고 하면 되겠고요. 음악, 사는 궁술, 어는 말, 서는 글, 수는 수학입니다. 자, 여기 우리 체육사, 한국 체육사에서 중요한 거는 사와 어. 자, 활과 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격구. 격구는 나무로 만든 공을 장실하는 채로 쳐서 구문에 공을 넣는 경기, 능숙한 승마 기술과 무예적 기량을 요구하여 귀족 스포츠에 속함. 이것도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수바퀴 마찬가지입니다. 맨손과 발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고 방어하는 격투이다. 이왕의 할인신방, 이거는 의서입니다. 의서. 무예라고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체육이네요. 자, 이거는 의서고요. 퇴계 이황이 도교의 양생사상을 바탕으로 구성한 의학서적입니다. 의학서적, 의서. 도인법 및 호흡법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호흡법. 자,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주화역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민속 스포츠 오락에서 귀족사회의 민속 스포츠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궁도. 민속무예의 스포츠 오락적 성격으로 편사로 주로 시행. 자, 아까 편사 설명을 드렸고요. 사정에서 이루어졌다. 궁도는 활쏘기이다. 자, 봉이 공중에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 놀이로 골프와 유사한 것입니다. 이는 방이, 격방, 격봉 등으로도 불립니다. 자, 방응. 매를 훈련시켜 꿩이나 토끼 종류의 사냥감을 잡는 것. 이것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와 함께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응방도감. 이거는 관청에서 매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매를 관리하는 기관. 이것도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방응이라고 했다가 응방도감이라고 했다가 하면 이게 뭐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격구, 말을 타고 막대기로 공을 쳐 승부를 겨루는 것. 이것도 계속 나왔던 거죠. 투호, 병 속에 화살을 던져 넣은 개수로 승부를 가리는 스포츠. 자, 아까 우리 고려시대에서 귀족과 서민을 나누면서 했던 거랑 유사합니다. 자, 민중사회 유야 스포츠, 장치기, 긴 막대기를 쳐서 상대편 문 안에 넣는 경기. 석전, 양편으로 나누어 서로 마주보고 돌을 던지는 놀이. 씨름, 각저, 강력, 아까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삼국시대부터 지금까지 행해져 오고 있는 대표적인 민속 스포츠. 추천, 그네뛰기, 뭐 이외에도 제기차기, 연날리기, 팽이치기 뭐 등등이 있고요. 또 뭐 자전놀이, 바둑, 장기 등도 있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앞서 설명을 드렸던 숙문천무사상과 문무겸전사상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글을 숭상하고 무력을 천시한다는 뜻의 숙문천무사상은 조선시대는 성리학과 유교주의적 특성으로 인해 문과에 비해 무인교육에 소홀했습니다. 유교와 성리학은 도덕과 인을 중시해서 신체적 힘을 기른다는 것은 전쟁이나 폭력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무력을 천시했던 거죠. 반면에 문무겸전은 문식과 무력을 다 갖춘다는 뜻으로 정조는 천시되었던 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끌어내 국정운영의 철학으로 발전시켰고요. 아까 말했죠.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시켰다. 여기 나옵니다. 무적 기풍 확산을 통한 국정 쇄신이라고 하고 병전을 중심으로 법전을 변화시키고 병학통과 무예도보 통지 등 병설을 간행하였다. 네, 이 정도로 고려와 조선의 제육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고려시대의 무예는 손을 써서 상대방을 공격함, 계속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신반란의 주요 원인 중 하나, 승자에게 배수를 주어 출세를 위한 방법으로 활용함. 수바키죠, 수바키. 자, 보기에서 고려시대 서민의 민속놀이를 모두 고른 것은, 자, 서민의 민속놀이입니다. 그러니까 귀족과 서민의 차등을 설명드렸습니다. 축국, 격구는 말이 필요합니다. 말. 자, 추천, 그네뛰기. 투호는 이제 활을 쏘니까 이거는 이제 귀족 스포츠였다. 활을 가지고 하는 놀이. 자, 각저, 씨름, 방응, 매, 동물을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기역, 디귿, 미음.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번 풀어보겠습니다. 조선시대 체육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봉이, 공중에서 공을 쳐서 구멍에 넣는 놀이로 골프와 유사. 자, 맞다고 했어요. 격구, 능숙한 승마기술과 무예적 기량을 요구하여 귀족 스포츠에 속한다. 맞죠? 투호, 화살 같은 막대기를 일정한 거리에 있는 항아리 안에 던져 넣는 게임이다. 자, 맞습니다. 추천, 궁정에서 행해준 유의적 스포츠. 이건 그네뛰기입니다. 그네뛰기. 서민이 주로 즐겼던 놀이. 자, 보기, 기역, 니은에 들어갈 말로 옳은 것은 조선시대는 유교의 영향으로 인하여 아까 숙문, 천무 사상이 만연하였다. 그러나 종조는 문무겸전 사상이 국가를 부강하게 한다고 했다. 이 둘은 대립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승문, 천무, 문무겸전.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고려 및 조선시대의 체육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 근현대사의 개화기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